자,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 시대가 금화교육의 시대입니다. 금화교육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금화교육의 시대라는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 팔자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 올해 56이니까 56세에서 쭉 가면 앞으로 40년이 더 남았죠. 40년 동안 넉넉 잡고 40년이 더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쌩쌩한데 30년 동안 뭘 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대들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도 결혼이지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으신 분들이 낳고 이제 본인의 삶을 가셔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는 기간이 요 1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금화교육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농경사회가 쭉 오다가 농경사회가 오랜 기간 왔잖아요. 특히 유럽을 기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앙집권제도에 쭉 많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농경산업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생겼죠. 캐피탈이 제일 중요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가 쭉 생기면서 200년 전부터 그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하고 막시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창시자가 사실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말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쭉 흘러왔잖아요.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아직 나머지 3차 대전 아직 남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거의 정점에 다다랐죠. 그 자본주의 사회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무엇이 발전했냐면 민주주의가 생겼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에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발달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생기면서 가장 큰 것이 뭐가 생겼습니까? 자유라는 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사주팔자가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사주팔자가. 왜냐하면 그 전에 산업혁명사회 이전에 농경사회, 중앙집권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가 좋아도 별 볼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분들 계급에서 어느 계급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생하고부터는 내 계급과 상관없이 계급 간의 이동,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왜 이동이 가능했냐? 그 계층 간의 이동, 계급 간의 이동을 통해 한마디로 채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그 골라내가 지금의 맨 마지막에 왔는데, 지금이 이제는 기술 시대죠. 왜냐면,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IT나 관련된 제프 린턴 같은 그런 교수들도 말하고, 실제로 지금 시대 석학들이 말하는 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이. 뭐냐면, 빅테크지, 빅테크. 진짜 빅테크.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반은 기술 기반으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대. 한마디로 농사 같은 이런 단순 먹고 사는 것이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 사는 건데 이 산업이 더 집대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역할을 국가가 기업이 되고 기업이 국가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사실은 기업의 힘이 국가보다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한 개인이라든지, 한 개인도 어느 어지간한 나라의 OECD 밑에 국가 1년 예산을 넘어선다고 했잖아요. 한 개인의 재산이 어설픈 나라들의 국가 총 GDP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이미 어떤 국가의 GDP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게 뭐냐면 이게 빅테크 시대인데 이게 바로 금화교육 시대의 정점입니다. 금화교육 시대는 화에서 금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화의 시대, 무한 발전, 번성하는 거. 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평등. 자유와 평등은 화 시대에, 화기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예에서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예의 한마디로 이 예의가 서로 한마디로 갖추어지는 시대입니다. 갖춰진다는 게 뭐냐면 사회 서열이 점점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크게 계급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화 시대에는 여러분의 삶이 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화기의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화기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화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런 팔자들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이 성공했던 겁니다. 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잘만 이끌면 무한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불은 물불 안 가린다고 하죠. 물불 안 가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불의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 화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밑도 끝도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왜 전쟁이 많았냐고요? 당연하죠. 화기의 시대니까. 예, 안녕하세요. 화기의 시대니까 누군 죽고 누군 살아야 되고 원래 그런 겁니다. 누가 다 가져와야 되고 한마디로 그냥 좋게 말하면 예의가 있는 시대, 나쁘게 말하면 무례한 시대죠. 한마디로. 없어 그냥 뭐 내 오야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 원래 지금 앞에 시대였어요. 화기의 시대.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금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금기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사주 보면서 우리 어제 아래 했던 이야기 결론도 그거였습니다. 역시 팔자 정해진 대로 가는구나. 왜 거기 있는 세 명은 나를 사주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한 분은 지금도 잘 이제 앞으로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든데, 틈날 때 보입시다. 돈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벌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우리 보고 있거든요. 그 모양을. 그런데 이 변화가 거의 정지되는 시점이 앞으로 향후 10년입니다. 향후 10년 이후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딱 그때는 완전히 계급 계층이 정해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서열이 정리되는 시대. 왜 서열이 정리되냐면, 능력이 구분되거든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능력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그나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애들요 안 바뀝니다. 그는 과외시키고 하는 것도 지금이지요. 저 이후로는 과외 공부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녕 행복,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닭장 속의 닭들은 죽어도 교미하고 다 살아요. 하지만 항상 그걸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미래 아포칼립스 이후에 오는 디스토피아 아니면 그 두 개 다 같은 건데, 옛날 블레이드 런너 나오는 거나 그런 것도 형태가 거의 그대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만들었던 영화들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대다수는 그쪽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지구상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지구상 인구도 좀 줄어야 되고 많이 줄어야 됩니다.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인구 조절도 한번 해야 되고 인구 조절은 그 뒤에 할 겁니다. 그 뒤에 할 거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선악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나쁜 사람이 못 산다? 사실 안 그렇잖아요. 잘 사는 놈이 잘 살고 못 사는 놈 못 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치도 보세요. 권성동에 이런 나라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처럼 운이 받쳐주면 계속 가잖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민주당이 되면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동덕내대 사태 보셨어요? 이 사건 별로 기억 안 하던데 형사고소 취하했거든요. 왜 취하했냐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 뻔히 아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저기 남자 대학교였으면 취하 못합니다. 여자 대학교인 그런 겁니다. 이게 앞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차별금지법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게 금화교육의 마지막 시점, 최종 마지막 30년, 35년의 대통령을 이 사람 이전에 대한민국을 또 다른 형태로 망쳐놓을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재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왜 이재명인가 이야기 늘 하잖아요.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고 저는 전부터도 이야기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야 되는데 망하는 필연적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아직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와 정말 사람이 낙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을 또 불어넣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는데 그 마지막을 쫙 다 뽑아내야 갈리거든요. 그것이 금화교육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밑으로 내려갈 사람들이지 위로 올라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중산층이 90%, 80% 이상이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영끌 분명히 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갑진년, 그러면 사옴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옴이 한 4년에 보세요. 서울에 지금 영끌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아파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벌써 올 봄까지 나온 게 작년에 1년 나온 거의 80%가 올 봄에 다 나왔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보도 안 되면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근데 경매 건수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너진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왜냐? 이 세상에는 소수의 부자, 그리고 운 좋은 사람,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고착화되고 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 가는 것이 바로 금화교육 시대, 금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이 왜 2030년, 35년, 그건 원래, 운때가 원래 그래요. 제가 항상, 어떻게 넘어갈까 했었는데, 저 오래 전부터 저 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는 대통령 성렬이하고 재명이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둘 중에 하나 누가 돼도 상관없다. 왜냐, 걔가 화수미제 계획이니까. 화수미제, 주역이나 화수미제.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앞일을 왜 알 수 없냐. 성렬이가 되면 우당탕 한 번에 망하고 재명이가 되면 이렇게 매년 1년에 걸쳐서 망하기 때문에 도달한 점은 밑바닥입니다. 10평에서 굴러 떨어지느냐 10평에서 하이점프를 하느냐. 성렬이는 하이점프를 했죠. 한 방에 지금 저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보세요. 2030년까지 이 성렬이하고 재명이가 붙어가지고 2030년 안에 이 둘이서 결판이 나가지고 30년에 정권이 바뀌고 35년, 30년, 3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거죠. 이재명이 처음이 되면 다음에 어려울 건데
그래, 성렬이가 하구나. 그때 또 윤석열보다 김건희 운이 워낙 좋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운이 사실은 갑진년에 꺾이거든요. 갑진년. 갑진년에 꺾이는데 딱 그 꺾이는 짓을 꼭 성렬이가 했었어요. 이재명, 윤석열 사건을 볼 때 항상 윤석열은 제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제끼고 이재명과 김건희를 놓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가족 관계, 전생에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뭐, 세 명이 가족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명히 사고는 치는데, 사실 사고 칠게 다른 거 없었거든요. 탄핵밖에 없는데, 그럼 탄핵을, 원래는 내년에 쳤어야 되는 건데, 웃긴 게, 그 갑진년을 성렬이가 못 보신 거예요. 원래는 올해까지 하다가 다른 사건은 내년에 탁 바퀴가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딱 올해 만차가지고 사고를 쳤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얼떨결에 지금 4, 5미로 대통령 하잖아요. 5년 동안. 참 웃기게 재미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좀 생각을 이제 좀 잘 되겠지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아니요. 근데 이거는 앞에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실 수는 있어요. 뭔가 좋은 게 보일 거고 뭔가 변화되는 게 보일 거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내년은 이재명이 워낙 운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희망을 갖고 올 좀 지나고 나면 될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되면 예를 김현종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 통상 전문가거든요. 옛날에 미국하고 그 TF팀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하고 관련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캠프 가가 있더라고. 벌써 지금 이재명 작년에 대선 시작하기 전에 미국 가가 있더라고. 지금 가가지고 벌써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상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입니다. 최고 전문가고 실질적인 협상가고. 예. 그 사람이 벌써 이재명한테 갔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생각이 있어서 간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성김이라는 사람을 미국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린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 잘하는 것도 분명히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썩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일탈 비리가 아니고 제가 썩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이 겪었던 그 진보주의의 폐해들, LBGT나 이런 걸로 다 나오는 진보주의 폐해들, 차별금지법이든 그 여성 인권의 상해,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성들을 40% 할당제를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안으로 엄청나게 골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 차별을 하면 그만둬야 되느냐. 남녀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구별이 돼야 되고요. 서로 다릅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고 여자도 같이 밖에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 없어질 겁니다. 왜 여자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집안에서 알아 좀 키우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는 엄연히 능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세상은 남자 위주로 돌아갑니다. 남녀가 공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지동설, 천동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남녀의 이런 차이가 음양의 차이이고, 음양의 차이는 결국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모양의 차이인데, 지금은 화의 시대에서 금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급사회, 계층사회가 됩니다. 무엇으로 그걸 나누냐?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현실적인 능력도 있지만 현실 능력도 능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빅테크 시대가 왜 오고 금화교육 시대에서 이런 능력으로 나뉘는 이 사회가 왜 오느냐? 왜? 노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노동이 사라지는 사회입니다. 노동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 노동이나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더라도 세상에 좀 먹고 살 수 있던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정신 문명을 감당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 없어도 남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문명을 가능한 사람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려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3차원적인 유물론적인 세상 그런 관념에 빠져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왜? 동물적으로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래 살면 되잖아요. 대충 느리고 어차피 앞으로 오는 시대도 휴대폰 다 쓸 거고 더 편해져요. 여러분들이 노동 안 해도 돼요. 노동 안 해도 휴대폰으로 뭐 대충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운전할 줄 몰라도 차로 다 태워줄 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오래 가니까 굶어 죽지는 않고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핵심은 정신문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은 사람 모두 상류층은 다 정신문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더 다음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왜? 테크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신문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화교육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급화, 계층화가 생기고 정신문명의 시대로 가는 그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후 2025년부터 35년까지 우리나라 정권 2번 바뀔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다 어떤 망하는 형태로 갑니다. 한번 교통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 정리. 중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다른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알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뭐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다 밑에서 얼마나 협상 잘해요. 제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이 아니다. 내년 7월달 봐라. 2026년 7월달 도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미국이 변화된 모습을 보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가 처음 해줬을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둘 다 말 안 듣다가 지금 서로 주고 나는 거예요. 서로 주고 나는 거예요. 서로 주고 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 가고 그러면 제일 어제도 그 이야기 아래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통일 문제 어떻게 되냐? 우리 통일하면 안 되고 통일 안 될 겁니다. 통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형태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그거는 통일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북한하고 우리는 똑같은 동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중산층은 다 해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서서히 갑니다. 특히나 올해 내년 특히 내년까지는 병원에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재명이 되고 나서 작은 일 많이 보이고 좋은 일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취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독이든 성배입니다. 취하고 실수를 해야 뭔가 망하죠. 네. 그래서 제가 4, 5미를 조심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뭐 그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 갈 겁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 여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금화교육의 주영 이야기 오늘은 금화교육의 어떤 그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